2025학년도 전공국어 1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험이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제가 엄청나게 힘든 수업 아니면 힘든 공부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항상 오늘 아침 시작할 때 제가 이랬어요. 개강이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뭔가 몸을 중무장해야 되겠다. 물론 그건 뭐 1월 시작할 때부터 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아시고 이제 자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시험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의 힘은 나의 집중력과 나의 체력과 나의 능력치가 정해져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하게 쏘셔야 이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아니 해보셨던 분들은 이 시험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방향 설정이 되더라도 본인의 노력이 함께 수반될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아 내가 너무 어렵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 내가 너무 많은 내용을 하는 것인가?' 근데 이 방법이 틀리진 않았는데를 매년 검증해 나가는 나만의 마음다짐을 항상 하는데 1월 달이 특히 힘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와 너무나 다른 방식의 수업을 해 나가는 걸 보실 거고 뭔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니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건 잘 따라오시면서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셔서 '제가 하라는 걸 잘 완수하겠다.' 1-2월 달. 3 월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음의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일단 밖에서 바라볼 때 '무슨 책이 저렇게 많나?'라고 할 정도로 권수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는데 이게 다 영역별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전공국어 교재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실 건데 그다음 제가 특히 박스를 열면 무료 자료라고 하는 것들까지 좀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역별로 색깔별로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점 정리, 이 한판 정리본 3권 세트가 있고 자 그다음 국어 교육론에서 필요한 이 도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전체 전 수강생들에게 나간 이 핵심 키워드 정리가 분홍색이지만 국교문법문학 세 영역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무료 교재가 패키지 구성 수강생들은 다 들어가고 단가고리 열렸기 때문에 뭐 국교 문법 문학은 그 교재 표지 색깔에 따라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박스 속에 이 펜 통이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건 제가 1000개 무료 제작 제가 해서 그 수량이 닿을 때까지 넣는 것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난 이 펜이 없다."라고 하시면 인제 이 수량이 닿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있을 때까지 제가 최대한 넣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일단 강의 자료방에 들어가 보셨을 때 연간 강좌 일정 이 자료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가 있는지. 그다음 학습 계획 플랜을 짜는 달력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 제가 임용 기출 문제 A형, B형을 다 올려 드렸습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은 뭐 할 거냐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지금부터 수업 구성 차제를 1강, 2강, 3강, 4강 매일 한 4강 정도 구성을 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법 OT 전공국어 전체 OT를 좀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며칠이죠? 1월 10일 수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 11일 목요일 국어교육론 OT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1월 12일 금요일은 문학 OT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전반적인 OT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들으시면서 하실 겁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건 별로 안 듣고 싶은데?"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듣는 수강생들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요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라서 잘 들어보시는데 항상 필기는 교재에 하라고 하지만 제가 이런 종이를 하나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명 A3 용지 제가 수업 때 매일 나가는 거라고 보시는데 이 종이를 인제 하나 받으셨습니다는 거예요. 모든 필기는 책에다 하라고 하지만 제가 전체를 조망하는 내용을 짤 때 항상 이 틀을 짜게끔 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자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는 거예요. 12시 반 시작해서 제가 오늘 OT를 하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오늘 일정을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걸 적당하게 본인이 적어 보세요. 어떻게 적을 거예요? 여기부터 자기의 판단력과 주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뭘 저렇게 어렵게 뭘 많이 시키지?' 대학 공부까지 하고 인제 우리가 학교 교사로 나아가는 마지막 인생 최대의 관문인 시험 앞에 놓여 있는데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되는 시험 속에서 보세요. 본인 나름대로 뭔가의 정리를 절대 안 했던 사람도 이건 양이 너무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야 시험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4번 접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4번 접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들을 판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걸 보실 거예요. 임용시험이란 특히 전공 국어란 이렇게 하나 쓰실 겁니다. 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고, 그래서 연간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정동의 학습법인 거예요. 이게 정동의 계획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시험 기간 동안 쭉 자료 정리가 수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뭔가 손에 잡히셔야 그날 가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두루뭉실 계속 읽으시면서 가시면 절대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필기법, 자료 정리, 그 다음 일명 학습법,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적어놓고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저건 나한테는 안 맞는데? 라고 하시면 최소화하셔서 하시면 돼요.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시행착오만 줄이면 이 시험은 빠르면 1년, 2년 안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얼마나 하고 오시느냐, 얼마나 줄이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제가 4판 짰다고 보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이 조이 칸칸이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초생들 잘 들어보시면 이 시험을 익히 아는 사람도 내가 생각했던 이 시험에 대한 물음표, 저걸 어떻게 준비해야 붙는 거지? 내가 세우는 작전과 대응 방식이 맞나? 이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거지. 그래서 이 시험은 자, 올해도 역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간. 근데 그 시간이라 함을 많이 남았어. 난 지금은 대충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좀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눈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표라고 하는 걸 제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2024학년도 일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죠? 독서대 앞에, 독서실 앞에, 내 책상 앞에 얘를 딱 붙이시는 게 좋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가를 제가 항상 잡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잡아볼까요? 오늘 1월 10일 여기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시작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건대 시험은 항상 변화가 없었는데 11월 23일 이때까지 1차 시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기말고사는 한 3월쯤 중간 보고 뭐 6월 말에 기말 보고 한 2달 반 교수님 수업 듣고 시험을 치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대학교 4년 동안 전공 영역을 완수하고 노량진에 와서 저랑 대학교 4년 동안 배웠던 걸 모두 정리해서 상반기에 이론과 기출을 완비하고 또다시 한 바퀴 도는 7, 8월을 가면서 모의고사를 하고 시험을 가는 시험인데, 그럼 이제 시간이 요 정도 남았다라고 할 때 적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1개월이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날 가서 무슨 시험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영역이라고 적어 보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보느냐라고 하면 제가 교육학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교육학 20점짜리죠. 우리 80점이죠. 토탈 100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을 월하에 지금 수강 등록을 해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생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한번 시험을 봤다. 난 한 번 봤다. 일요일에 교육학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 했다고 하지 마. 몇 점이든 간에 교육학 시험을 한번 본 사람은 굳이 일요일 달에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 소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 처음이다. 초수생이다. 일요일 달에 들으시는데 한번 들어보되
미안하지만 교육학을 인강으로 전환하기를 추천해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되나? 나 말하고 싶어. 주 5일 노량진에 출근하는 게 힘들단 말이지. 전공에 좀 몰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교육학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학이 전공에 너무 많은 방해를 두지 않게끔 하라라는 건데 일단 교육학을 보고 시험 한 번 본 사람은 1년에 하지 마. 3, 4, 5, 6월에 한 바퀴 돌리는 것까지 하셔. 초수생들은 1년에 한 바퀴 돌리시되 인강을 4월까지 끌면서 한 바퀴 돌리신다라고 보시면 돼.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지는 말고. 그 대신 전공에 좀 몰입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으로 가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전공은 3가지 영역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3가지니까 전 이렇게 3가지로 해서 국어, 교육론이라고 적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법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학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더 잘 보이게 위로 올려서 적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서 국어 교육론 똑같아요. 그 다음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학 이렇게 보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국어교육론 안에서는 내일 다시 국교 OT 할 때 설명할 건데 학생들이 듣고 말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그 화법으로 서술형 2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서술형은 여기 4점 구성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학생자들이 글을 잘 써야 되겠죠?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2문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면 8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국어교육론에서는 독서, 읽기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도 시험을 봅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술형 1문제에 들어갔고 기평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평은 가로 속에 단어를 적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2점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면 이 연관 강좌 일정에 제가 점수 일정표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돼서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몇 점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8점, 24점 구성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어교육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펜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펜을 바꿨어요. 빨간색 펜 하나 드시는 거예요. 국어교육론은 수업을 충실히 따라오는 건 모두 약속된 바이지만 복습을 적당히 하실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해 나가실 건데 너무 들고 파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어교육이 좀 재밌는 거예요. 사범 그 교직 이수자들이 새로운 알면 아는데 모르면 하나도 몰라요. 저한테 합법을 처음 듣시는 거야. 새로운 영역이야. 그래서 뭔가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적당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몇 시간 공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루 10시간 공부를가 총량 또 적어보셔. 하루의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야. 그랬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옆에 이 칸에다 적으세요. 이 칸 속에 국어교육론은 며칠 한다? 한 2일 정도 하실 거예요. 수업에 대한 복습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 총량의 법칙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한다? 12시간이다 라고 보시는 거지. 일단 2일 정도 초수생은 12시간, 재수생들은 한 8시간 정도 재수생들 8시간 정도 한다. 2일 정도 한다. 즉 수업을 듣고 복습 위주로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문법으로 가시게 되면 이 학습법 예인이가 이건 뒤가 하기로 하고 문법으로 가시면 오늘 수업인 거예요. 자, 문법도 몇 문제 나왔느냐라고 보시면 일단 현대문법이 있고 중세문법이 있다. 이런 구성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현대에서 올해 기평 2개가 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서술형 중세와 현대를 아우르는 시적 흐름 속에서 문제가 들어가서 그렇지 일단 여기 3개 중세 서술형 2개 이렇게 때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시면 몇 개예요? 또 역시 24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누시고 문학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세 영역을 시험을 보는데 문학으로 가시면 고전 문학이 있고 현대 문학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전에는 다시 우리 시
운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동별거 아시죠? 그런 것들을 운문 영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홍길동전, 최척정 이렇게 기출로 나왔는데 이런 산문 영역에 들어가는 고전, 소설 이런 것들을 하는 산문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나왔느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짜보게요. 현대시, 현대운문이라고 적고 현대 산문이라고 잡으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8점씩 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8, 32점을 뺄 거란 소리예요. 그럼 토탈 이렇게 80점이 된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구성으로 들어갔냐라고 보면 고전 운물은 서술형 1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만문가가 들어갔고 그 다음 기평이 2개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산문이 다 2개씩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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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32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토탈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지. 계산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계산 안 시켜. 근데 이걸 왜 해주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렇게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자, 여기 균등하게 점수가 갈 때 자기의 전략과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돼. 에?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 작전은 누가 세운다? 일단 수업을 들을 때는 저를 기준으로 잡고 수업을 최대한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해볼까요? 문법은 다시 빨간색 펜 잡았죠? 제가 수요일 날 나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교육론은 수업이 목요일 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문학은 금요일 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좀 보강해서 제가 이 문학 수업을 토요일 날 특강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이 인강을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작품론을 붙여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선택하라 이거지. 들을 사람 듣고 자기는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된다는 건데 일단 직강생들도 인강으로 내가 작품론 설명을 이렇게 밀어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도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현장감도 있으니까 좀 병행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두 다 현장으로 이 수많은 작품론을 밀지 않겠다는 작전을 세운 거라고 보시면 돼. 그게 지스쿨에 온 이유이기도 해요. 그 스튜디오를 강화하기 위해요. 제가 하고 싶은 내가 한당 수업했던 얘기들을 다 구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수목금 3일 제가 쭉 밀고 간다 이거지. 언제까지 밀고 갈 거냐면 상반기 안에 나의 목표는 이 6개월 안에 이 세 영역을 모두 이론 정비를 하고 기출까지 다 푸실 거예요. 정리본까지 손에 잡는다가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수목금이야. 그죠? 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아주 구체적인 미시적인 계획으로도 다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지. 이걸 짜오라고 제가 할 건데 제가 일단 짜보면 이 구성 속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져가는 건 언제예요? 수요일 오후 시간인 거예요. 그죠? 이 시간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의 일요일 매일매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계획표인 거예요. 자, 이걸 다 하려면 저는 어쨌든 이 시간 안에 밀고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제가 보강을 좀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좀 가져가겠지. 그 다음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 작품론을 찍어서 매주 월요일 날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하는데 여러분이 못 따라온다니까 이제. 여기서 교육하기 내가 여기다가 수업을 듣는다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항상 금요일 저녁에 스터디를 하실 거예요. 일단 내가 공식적으로 지정해주는 스터디를 여기서 할 거라는 소리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 토요일은 2월부터 제가 또 특강도 좀 할 수 있어요. 뭐 기출분석 특강 같은 걸 좀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 짜놓은 상황에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복습을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밀리는 거예요. 근데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해낸다? 나를 꾸준히 따라오면서 다 정리되면서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 타임이 고정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자 여기서 아직 졸업을 안 했으면 학교 생활도 있죠. 그죠? 알바도 하죠. 개인 생활도 하지. 취미 생활도 하지. 이거 다 빼볼까? 시간이 얼마나 나올까? 여기서 빼야 되겠지? 뭐부터 뺄까? 취미를 빼야 돼. 그죠? 학교는 빨리 졸업하는 게 언제? 그러나 4월까지잖아. 그지? 그럼 뭐다? 이건 자 마음을 이렇게 먹으세요. 알바를 한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쁘니까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핸드폰 보는 시간 없어요. 자기 생활 아주 탄력적으로 빨리 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좀 슬플 거예요. 화가 날 거야. 진짜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왜 난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또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냥 이것이 최선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라고 계속 마음을 다독이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굉장히 단단해지셔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 보시면서 그렇구나. 네가 좀 그런 때가 됐지. 이렇게 보이실 거야. 그 학교에서 견디는 힘을 여기서 기르신다고 보시면 돼. 엄청 힘든. 그래서 요 시간의 일정을 좀 정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목금 수업을 동시에 나간다라고 갔을 때 초생들은 수업을 기준으로 복습을 따라온다는 거지. 자, 학습법 1번 쓰세요. 자, 수업이에요.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한 번 빠졌다. 보강이 붙습니다. 그죠? 본인만의 보강이 붙는 거예요. 본인만의 보강이야. 난 언젠가 저 시간을 빼서 들어야 한다고. 그럼 전체 학습 일정이 루틴이 깨진단 말이지.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성실성, 자기가의 약속, 자기에게 왜 관대해? 자기를 계속 왜 봐주냐고. 난 남에게는 관대해도 나 스스로에겐 관대하지 않아요. 난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걸 다 안 하면 습관화되었어. 잘 안 잔다고. 그걸 해야 잔다고. 그것도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 예?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서 자기에게 관대해지시면 안 되지. 예? 그러고 난 다음 뭐부터 하시냐면 복습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짜주는 스터디 말고는 참 정리하십니다. 뭐 교육학 스터디 뭐 2개씩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교육학 수업을 듣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육학을 2개씩 하지? 정동의 전공국어의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그 이외의 스터디를 많이 짜고 계시면 하나 정도는 허용하는데 무슨 스터디가 12개야. 다 정리하셔야 돼. 그럼 못 따라가십니다. 스터디를 위한 준비가 되시면 안 돼. 복습을 잘 하면서 따라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습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 복습의 방법까지도 정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복습의 방법을 정해주는 선생님이 있나? 있다니까. 네? 이 복습을 하시면서 일단 수업을 듣고 훑어보기라는 개념을 이제부터 읽히셔야 돼요. 자, 쓰세요. 완벽주의자들 X. 나도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완벽주의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 선생님 완벽주의자. 난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 나처럼 허점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난 내가 마음에 잘 들지 않아. 왜 저래? 여기 오타와 오류가 있을 때 정말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될 정도까지 갔는데 자, 이게 우리가 비슷한 부리들이거든. 여러분이랑 나나? 자, 여러분 해볼게요. 이 양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잘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해볼게. 오늘 의문을 나갈 거야. 내가 해볼게. 봐봐. 부셔버리겠어. 내가 끝장을 내겠어. 이렇게 보는 거야. 한자 모두 이해가 안 되네? 무슨 내용일까? 네이버를 막 찾아. 개론서를 찾아. 한 장을 보는데 무려 1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보고 있어. 3시간 앉아 있었는데 한 3장 봤어. 정동이가 다음 주까지 이만큼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나는 또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럼 정동이가 또 다음 주 이까지 보고 오래. 점점 속을 빠질 수밖에 없지.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그 태그를 붙이고 목차를 체크하라고 하는 건 이걸 완벽하게 보시면서 처음에 끝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기에는 이 엄청 오래 공부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시면 안 돼. 제가 일단 지나가면서 갈 때 중량을 찝으면서 체계를 세우면 쭉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가요. 그러면 그걸 계속 따라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훑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는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훑어보기 쓰세요. 목차 짜기라고 쓰세요. 그래서 목차는 다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차를 다 암기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별표 체크. Q다, Q. Q 퀘스천 나온다. 그래서 목차는 모두 암기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잘 찍냐면 내 머릿속에 목차는 일률성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목차 속에 역대 기출문제가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내 머릿속에. 그러니 연도가 지나면서 반드시 출제지는 빈 구멍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신을 받은 게 아니야.
목차에 체계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출의 연도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출제지는 여기를 낼 때가 됐다는 게 보이니까 계속 큐를 박아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을 넓게 보면서 훑어보기를 한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세요. 전체를 조망하시면서 본다는 거예요. 복습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구조화 세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한판 정리본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데 1번 훑어보기 됐습니까? 2번 전체 구조 목차 짜기. 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오늘 보라고 하는 진도까지 몇 개? 쭉 보시는데 30분 오명이 된 거예요. 오늘 50페이지를 봐야 되면. 됐습니까? 그럼 한번 쉬세요. 그런 다음 다시 3번 오늘 봐야 되는 교재 부분을 다시 제가 큐를 박아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도만큼 3번 정도 읽는다라는 거지만 잘 생각하시면 이미 훑어보기와 구조화 조망하기에 2번 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정독해서 보는 것은 뭐다? 가로 여시고 한 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3번을 정독하라는 건 아닌 거지.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3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보고 오시면서 4번으로 들어가시면 뭡니까? 제가 다시 빨간색 수업 속에 Q라고 필기를 해준 게 있어요. Q의 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기준으로 세워서 뭐 한다? 한 판에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판에 옮길 수도 있고 본인만의 한 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서 제일 중요한 건 훑어보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내 머릿속에 체계와 구조를 세울 거다. 중요도 평정을 하면서 여러 번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단 넘어가셔도 큰일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볼 거니까 여러 번 방어를 하게끔 짜놨기 때문에 이론 보절, 기출 보절, 문제 풀절, 모의고사 계속 반복하면서 13번씩 돌리라 그러지 다시 파이널 하지 빈구멍 없을 정도로 계속 해라는 걸 수용해서 오시면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세 영역 중에서 수목금 수업의 일정표를 짤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수업과 복습에 대한 순서들도 정리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세 영역을 볼 때 문제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위다 또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습이죠. 3번째 3번이라고 적으시면 밑에다가 기출이라고 적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여기 3번 기출이라고만 적으세요. 자, 기출을 왜 3번으로 적어주냐면 오늘 수업을 듣고 교재를 훑어보고 조망을 하고 큐를 박았는데 덮으시면 안 돼. 오늘 진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기출을 연동해서 같이 보셔야 돼. 내가 오늘 배웠으면 잘 안 풀리죠. 풀지 마. 기출은 푸는 게 아니다. 풀지 않는다. X. 본다라는 개념으로 기출 문제가 변형되어 기출의 빈구멍이 다시 나온다고 보실 거니까 그냥 이 기출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뭐 작년 거 다시 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2년마다 개정의 원칙이 있다고 보시면 돼서 2023, 2024 한 달 반 전 있었던 작년도 기출문제 답안까지 모두 다 들어가서 새롭게 완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오세요. 뭘 해오시느냐? 라고 보시면 적어드릴 건데 그러나 이건 수험서기 때문에 너무 애지중지 막 이렇게 막 한치의 그 낙서도 없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 정말 너무 낙서하시듯이 보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수험서라는 건 갈고 닦고 여러 번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이기출을 그죠? 그래서 이 이기출이 그러면 뭐 하신다? 훑어보기, 전체를 조망하는 구조화가 필요한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오신다라고 하면 써볼까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저 여기다 써왔는데 목차 택 붙이기라고 이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지 않는다. 전체를 본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기출 문제의 전체를 조망하는
그래서 어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것으로 택 붙이기를 좀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택은 어떻게 붙이는 거냐라고 하면 많이 안 붙이셔도 돼요. 이것만 하시라는 거예요. 목차를 열어보시면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셨어요, 그죠? 이 목차예요, 그죠? 목차를 잘 줘보실 거예요. 여기 의문론이라고 있죠. 현대문법의 의문론, 그죠? 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형태론이라고 2장이 있죠. 그 다음 옆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야, 이게 한 페이지씩 내 목차를 뽑아놨죠. 통사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1, 2, 3, 4, 5, 6, 7까지 가시면 화용론, 8장 국어 규범. 그래서 현대문법은 이렇게 8장 구성 체제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몇 문제가 나왔느냐는 식으로 잡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의문 형태 통사 한 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니 의문론 1장에 제가 드린 이 포스트잇 태그로 붙인다. 의문론이라고. 전 욕심을 좀 더 부려서 저니깐 나니깐 마음을 좀 다다듬으며 1년이 시작이다. 이거 붙이면서 중무장해요. 수험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문론부터 뒤에부터 차근차근 한 문제 모두 다 붙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중간 세부 목차들마다 간지를 다시 하면서 색깔을 달리하면서 싹 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현대문법 8장 8개 택 붙이실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 그 뒤에 중세문법 다시 세부적으로 붙이실 수 있잖아. 몇 장 구성인지. 적어도 어떤 구성 체제인지를 아시라는 거지. 그래서 의문에서 하나, 형태에서 하나, 통사에서 하나 이런 식의 구성이다. 라고 보시죠. 크게 봐서. 중세에서 또 2개다. 이런 식으로 보는 목차를 좀 나누어 붙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궁금하시면 뭐 유튜브나 지스쿨 홈페이지 제 단독 홈페이지 학습법에 택 붙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1분 50초짜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좀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류해 오신다. 택을 좀 붙여 오신다. 얘를 쪼개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걸 마르고 닳도록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기출에 택 붙여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실제적으로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이런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정리를 하시고 파란색 폴더를 꺼내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색 폴더에 제가 올해 기출 문제를 하나 출력해서 넣어드렸습니다는 거예요. 꺼내 보십시오. 풀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봐도 됩니까? 네, 봐도 됩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박사 학위 논문 따드리는 시험도 아니에요. 저랑 같이. 저랑 교양 수업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합격하러 오신 거예요. 깨놓고 얘기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해서 가는지를 계속 가르쳐드리는 길잡이인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실력이 다 완비되지 않아도 이 기출 문제를 끊임없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계속 보셔야 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를 빼지 않고 계속 파일 속에 넣어 다니시면서 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세요. 그럼 나 처음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좀 보셔도 됩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기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국어교육론이에요.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이런 게 문법에서의 기입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푸는 게 아니야. 어떤 건지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료를 주고 이 자료 안에 가로 속에 단어 같은 걸 적어 넣는 시험인 거네. 그것까지만 가셔도 돼요. 그럼 이 자료를 주고 자료에 이 지문에서 찾아서 키워드를 넣는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 단계 더 가야 되는 거지. 저 단어 속에 가로 속에 단어를 적으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차곡차곡 순서대로 의문론 문제이고 국어 규범과 통합되었고 의문론의 체계 속에서 어느 부분을 묻는 건지 순서화된 체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바뀐 추세는 뭐냐라고 하면
이 문법 안에서도 한 영역을 묻지 않고 어떻게 통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의문문만 묻지 않고 국어 급음을 연결시키는 것. 자, 여기 또 이 문제 보시면 형태로는 활용을 묻지만 스스로 자릿수와 통합시키고 있는 문제 유형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모르도 일단 한번 보셨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합 형태의 문제는 이 지문 속에 힌트가 주어지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무슨 소리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기나 보자라고 굵은 펜 잡으셔서 위에다가 쓰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키워드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로 쓰셨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한판이라고 쓰시겠습니다. 내가 답지에 써야 되는 키워드를 복차별로 정리되어 있는 한 판을 저 선생님이 주는 것을 숙지할 수도 있고 나만의 한 판을 체계화시켜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잘 보세요. 90분 동안에 이 12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분석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쓰세요. 여러분 아름답게 쓰세요. 나 이렇게 내려가 잘 보이겠습니다. 밑에 썼지 마. 여기다 쓰라는 소리는 아니야. 여기다 분석력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분석력. 이렇게 지문 분석력이라 하지. 그래서 자, 가로 여시고 수능형이라고 이렇게 또 쓰십니다. 는 거예요. 그럼 분석력, 수능이라고 쓰셨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난 이건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맨날 수업 때 말하는 성극기 이렇게 써보세요. 성극기가 뭔지 가르쳐 드릴 거야. 그 말은 이 문제를 내보게 되면 이 문제의 타당성, 공격받지 않기 위하여 이 문제 속에 반드시 힌트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힌트를 잘 찾아서 제가 선을 긋는 연습을 계속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잘 찾는 연습을 후반기부터 하실 건데 상반기의 기출을 보면서 출제진들이 어디에다가 쓰세요? 힌트를 숨기는지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푸는 것도 아니고 관련 이론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출제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 너무 낮은 자세로 공부하지 않고 진짜 웃기죠. 난 내가 공부가 안 되면 책을 가져와서 내 엉덩이에 공가요. 넣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이 올라서서 보려고 해. 그래서 얘를 넣고 다시 서서 뭐지? 이 뭐지? 이렇게 보려고 해.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인다고. 그치? 시험장에서도 그러셨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석력, 수능, 성극기, 힌트 이런 것들을 찾는 방식으로 보실 거다라고 크게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 기출문제 여셔서 바로 찾아보시면서 열어보실 거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라고 보시면 서술형은 국어 경론이 5번처럼 이렇게 구성된 게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자료를 주고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찾아 써라는 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문 속에서. 일단 자, 풀생하지 마셔. 네? 그냥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랑 수업을 통해서 이런 체면 유지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론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문에 들어가서 뭐다? 큐 박으시면 찾는다. 이런 거지. 조건 1은 체면 유지 전략이 뭔지에 대한 키워드, 이론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론, 지문에서 투영해서 뭐 한다고? 찾아라. 이게 뭐예요? 수능형, 분석형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 자, 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법이 어떤 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다음 페이지도 국어 경론 문제가 있고 지금 하셔야 되는 의문놀이 문제가 8번 문제에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8번 문제가 의문론 뭐예요? 서술형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4점짜리 이런 구성의 패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푸른 거 아니에요? 보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면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술형이지만 거의 기입형처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치 기입형처럼 기역과 예언을 가로로 뚫어놓고 키워드를 쓰게끔 하는 패턴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키워드 체계, 구조화, 목차 이런 거 정리가 되어서 이 의문 규칙에 적용되는 환경 이런 내용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여기다 뜨세요. 키워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즉 이론, 한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셔야 쓸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자, 그것보다 요 문맥을 8분 50초 만에 읽고 다 쓰고 완비해서 풀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9분이라고 본다면 9분 만에 뭐 해야 돼요? 이 문맥을 뭐 해야 돼? 분석해야 돼. 수능형. 내가 아까 앞에 써둔 게 다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쓰시면 돼. 키워드 이론 정비, 내용 체계 숙지, 순서대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숙지된 상태에서 플러스 분석, 적용력, 파악해서 들어가서 찾아낸다. 이 두 패턴만 잘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문제 유형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패턴이면 내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차근차근 정리시키면서 수업을 해요. 목차, 키워드 한판 정리. 그런 다음 제가 기출을 풀어준다고요. 그런 다음 이 페이지는 읽으세요. 분석하셔야 됩니다를 왜 시키냐면 이 문맥을 읽으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치? 그 두 가지가 다 수업 속에 녹아 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턴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날의 컨디션과 적용력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시작해요. 계속. 물론 모르는 것도 있었어.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문법, 기출문제 패턴이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기입형과 서술형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뭐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판서에 쓰리고 있던 A3 용지 필기하고 계시나요? 거기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환을 잘해야 돼. 혹자들은 나보고 이것 보고 저거 보고 요거 보고 한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잘 수가 없다. 왜 자? 지금 잘 시험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펜 바꾸죠. 책은 요새 많이 바꾸진 않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시는 거지. 제가 그걸 요구해요. 인생이 걸린 시험이기 때문에. 자, 제가 시험에 처음에 들어와서 직강생들 관리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전체 학습법에 대한 OT를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임용시험은 국어, 교육론, 문법, 문학으로 점수 배점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일 문법의 수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일로 오셔서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 나와 같은 길을 간다고 잡아라. 동일쌤은 수요일날 이 수업하고 나는 스터디에서 다른 거 하고 내가 의문문 하는데 형태론 한다고. 내가 의문문 하면 같이 의문문 하는 거예요. 나를 보조를 맞추면서 힘을 들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자 훑어보기라는 개념을 익힌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좀 내려놓는다. 고집을 그만 부린다. 제가 이제 상담을 1년에 한 번에 다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잡아주는데 딱 앉는 순간 그 고집이 막 느껴져. 나랑 기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정동에는 해보자.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나. 아니 요즘 이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한 4월쯤 되죠? 울면서 선생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마음속으로는 아휴 왜 저렇게 고생을 하실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 그러니 일단 약장사 같은데? 일단 훑어보기, 완벽주의 나중에 완벽해지실 거야. 전체 조망 구조화 세우신다. 교재 훑어보기 전체 구조화가 2번 본 거다. 수업 진도만큼 반드시 한 번 읽고 내가 수업 때 교재에 필기해라고 한 것들을 다 한 판에 옮긴다. 소생들은 옮긴다. 내가 준 한 판에 옮긴다. 자, 2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만든다. 작년 거 들고 다니시면 만든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다시 안 하시면 올해도 보장할 수 없다. 무시무시하죠?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렇지 않음. 이 시험은 그렇지 않음. 다시 하신다.
중무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큐 체크해 준 걸 한 판에 옮긴다, 쓴다. 이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오늘 수업 진도만큼 기출과 연동해서 같이 본다, 풀지 않는다. 그래서 기출을 볼 때는 제가 보여드린 거대로 이 문제는 전체 목차상 어떤 키워드 구성으로 구성된 건지에 대한 체계를 읊으신다. 이 문제를 시간을 보고 빨리빨리 좀 해. 내가 맨날 이래. 속 터져. 그렇게 읽을 때 시험장에서 풀려? 시험장처럼 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석력이 길러지는 거라고 계속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같이 보면서 간다라는 이 얘기까지밖에 안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저걸 그러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험생들한테 하라. 자, 선생님 너무 이번 주에 바빴어요. 왜 바빴니? 일로 와보세요. 내가 이걸 언제 하는지도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오늘 이때 들었죠? 자,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몸이 아파요. 밥 먹고 따뜻하게 누웠는데 10시 뭐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이기셔야 돼요. 그때 뭐 한다? 정리를 하지 말고 그때 훑어보기를 해. 그때 한번 훑고 조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라고 힘드시면 누워서 봐. 너 이렇게 엎드려서 봐.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오늘 수업 마치고 가서 적어도 2시간 진짜 많이 봐준 것 3시간 하고 싶었는데 2시간 정도는 오늘 한 것에 대한 복습을 한다. 이때 좀 했어요? 이때 훑어보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든다는 말이에요. 문법은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 문법은 파란색. 문법은 파란색. 교재 표지도 파란색. 자, 훑어보기를 한 거예요.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50페이지 나갔다. 50페이지 구조가 이런 거다. 50페이지 큐는 요 정도가 있다. 요거 복습 어느 정도 걸리겠다. 요걸 내가 수목금 수업을 마치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완비해야지. 요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 못해요. 토요일 다 못한다고. 그런데 일요일은 개인 일정과 다른 휴식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 파란색이 언제까지는 완비되어야 된다? 월요일과 화요일 안에 완비는 끝나셔야 한다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교육하기 수업을 마치고 스터디를 하고 집에 갔는데 5시야. 우리가 파란색만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탄력적으로 제가 빼던가 오지하라고 얘기했잖아. 얘를 인강으로 조정해서 다 일요일 날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 교육학 틀어놓는 겨. 교육학 선생님 막 얘기를 해. 뭐 피아제가 어떻고 얘기해. 그렇구나. 이렇게 좀 듣는 거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교육학이 좀 날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2시 안에 친다. 교육학을 하루 종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언제 한다? 이 파란색이 적어도 화요일 안에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하면 내가 아까 12시간 기준으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보면 문법은 12시간 하셔야 돼. 이때 2시간인 거예요. 그죠? 뺐죠? 이때 4시간에서 5시간 뺀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월요일과 화요일 둘 중에 4시간에서 5시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간 루틴 안에 하시는 거예요. 뭘 한다? 딴 거 하지 마. 수업 듣고 훑어보기 구조 짜고 퓨펜 옮기고 기출 연동해서 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출을 풀 때 자 오늘 자료방에 올려드릴 거지만 제가 드린 기출 문제집은 제 거예요. 그죠? 이건 제 답이야. 여기다가 할 수도 있는데 기출을 풀어올 때는 이 자료방에 올려져 있고 직강생들은 카페에 등업 신청하셔야 합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올해 수강생들은 최우수 회원으로 일단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최종 발표가 나야 2월 8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비할 거예요. 일단 작년 수강생도 함께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매몰차게 막 다 내리고 그럴 수 없잖아. 아직 최종이 끝난 게 아닌데. 근데 올해 수강생은 최우수 회원이라고. 최우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이 자료방에 이 상공 분석지 파일을 올려놓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인강생들은 자료방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무한 반복해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파일로 제공하는 거고 저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저는 제 거라서 제가 해왔어요. 여러분들 하시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아저씨한테 이 표지는 예쁘게 칼라로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야 기분이 좀 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푸실 거예요. 여기다 푸시는 거예요. 푸시는 방법도 다 설명할 거예요. 거시적 관점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오시는 거지. 요까지 이렇게 가져가셔서 요 안에까지 하시고 다음 진도를 따라가는 루틴을 사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법에 대한 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죠? 그래서 보시면 자 필기법, 자료정리, 학습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문법으로 드린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교문법 문학을 다 쭉 설명을 할 건데, 그럼 다시 10분만 더 하고 좀 쉴 거예요. 그러면 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 선생님이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따라오면서 하라고 하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들기 시작할 거면 조금 더 큰 그림 속에 1년을 바라보시는 안목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년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년을 바라보실 때 이 연간 강좌 계획안을 열어보시면서 훅훅 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 문항 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연간 강좌 계획안이에요. 그 다음 자 넘겨보시면 1년을 제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이 두 쪽 모아치기 글씨가 좀 작습니다. 그럼 한 번에 보시라고. 전 이 한쪽의 내용이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걸 싫어해요. 한 번에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페이지가 1년 전체 여러분의 일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약속을 하면 오늘은 파란색 문법의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 6개월 동안 현대문법 4개월, 중세문법 2개월. 왜? 문제 구성수가 저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론과 기출과 문제집이 곧 나올 거예요. 문제집이. 올해 문제를 보고 결정한 거지. 그 1월 20일 2주 뒤에 나와요. 그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구성으로 6개월에 반드시 전 마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진도를 똑같이 한 번 더 8번의 체계로 문제풀이를 해요. 죽음의 문제풀이반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엄청 힘들다고. 근데 출제진이 내가 딱 봤을 때 작년에 모고를 열지 않고 닫아버렸거든. 안 가져간 것 같더라고. 출제지 안 본 것 못 본 것 같더라고. 여러분이 안 줬으면 못 봤을 거라고. 그래서 좀 흡족했어. 문제를 열어보고 못 본 게 보이군. 그 말은 7, 8월부터 쭉 했던 게 문제지에 전반적으로 다 포진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못 걸러냈으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거지. 그래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일단 이 한 바퀴의 계획을 6개월 동안 한 걸 2달 만에 한 번 더 돈다고. 그런 다음 다시 모의고사를 가는 건데 6월 달에 전국 모고가 갈 거기 때문에 8번의 모의고를 올해는 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패턴으로 가서 옆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 지금 뭐 준비하시고 가지고 계십니까? 통합구조도 현대문법을 1, 2, 3, 4개월 한다는 거예요. 5, 6월에 중세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오늘 준비하셔야 되는 이 교재가 뭐였느냐라고 보시면 자, 통합구조도 그죠? 기출 같이 본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다음 의문론이 좀 끝나갈 때쯤 제가 문제를 같이 풀어라 시간을 드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수업을 좀 일찍 시작하겠지 그날은. 풀고 여기다 제가 힌트 체크, 큐 체크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문제를 같이 푼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 기출 이렇게 가신다는 거지. 여기는 주 교재 형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밑에 여기는 다 무료 교재 형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제가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교재는 이름하여 정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 정리를 안 하더라고. 정리를 마음대로 하셔서 정리가 너무 많아. 이 정리의 뭐랄까 견본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판 정리본, 문법, 수요일. 이 기출 문제를 선을 상공 분석지로 선 그으십니다. 파일 제공, 그죠? 파일 제공. 여기다가 기출 여기다 푼다. 이 한판 정리본이 A3라서 너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키워드 정리라고 하는 게 분홍색이지만 이 안에 국교문법 문학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번에는 이 한판 정리를 이렇게 A4 형식으로 교재 형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형식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재구성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리본이 구현되어 있는 것까지 가서 색깔별로 항상 들고 다니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내일 하셔야 되는 국어기억론 분홍색 패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들고 오셔야 돼요. 넘기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십니다. 페이지 11, 12, 13, 14페이지가 파란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오늘 수요일 수업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12, 13, 14페이지가 한 문법에 대한 한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 보시면 시간의 일정표가 있는 거예요. 1월부터 잘 보세요. 행강펜 잡으십니다 하는 거예요. 색깔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실 거예요. 오늘 1월 10일 시작해서 8번의 수업을 하고 3월 첫 번째 주간에 휴강주를 줄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그 작은 글씨로 바꿔 이렇게 끄어놨잖아요. 이렇게 휴강주. 이때 제가 나간 진도만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 4, 5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정리를 해보면 자, 1열 수업을 하고 첫 주 휴강을 하고 다시 1, 2 수업 3월 첫 번째 주 휴강 하고 난 다음 또다시 지울까? 가서 2달 단위로 이렇게 끊어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강주가 3월 첫 번째, 그 다음 5월 첫 번째, 7월 문제풀이 들어가기 첫 번째 주 휴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패키지 구성으로 가지만 중간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 재정비할 건지 다 정해놓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뭘 할 거냐? 세부적 강좌 일정으로 제가 이렇게 휴강주도 다 정리를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 속에 다시 세부 일정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해 하신다고. 이해되셨?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해가 안 되나? 그럼 이 기간별로 어떤 걸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1, 2, 3, 4 현대, 4, 5 중세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일쪽에 보시면 이 진도에 맞춰서 문제 유형 연습이라는 문제를 특강처럼 꾸려서 푼다는 거예요. 특강은 따로 한 날 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건 특강 강좌로 인강이 구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 기출, 문제가 동시에 가는 패턴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강좌 구성에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개론서는 언제 보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개론서를 언제 읽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지금 보시면 14페이지가 전반적인 전공 국어 문법 영역에서 보셔야 하는 개론서를 제가 표지 구성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총론이고 이게 의문론에서 보셔야 되는 국어 의문론 강의이고 이게 형태통사론으로 나와 있는 우말과 표준국어 문법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현대문법에서 보셔야 되는 전반적인 교재 개론서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저거 다 봐야 되나? 이렇게 하시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개론서를 읽으시면 읽어도 닫으면 까먹어요. 읽었는데 내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자, 읽는 동시에 알파에 가서 노트를 사와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표준국어 문법론의 제2버전 정리본이 나오지. 우리말문법론의 제2 압축본이 나오지. 그죠? 안 되겠다. 노트북을 딱 열자. 표준국어 문법론, 품사, 형태소 정리하기 시작해요. 한 대명사쯤에서 이건 아니다 싶죠? 웃으면 안 되는데. 슬퍼. 나 그렇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 주요 개론서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어지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들이 정비되어 있는 교재가 이게 정리되어 있는 이 교재를 일단 수업을 들으시려고 구매하셨으니까 얘를 저랑 수업을 들으시면 얘를 읽은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얘의 정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시는 거야. 그럼 얘를 본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말을 이해하셨어? 얘의 정리본이 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내용을 제가 수업 때 이렇게 연동시켜 설명하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했다고. 근데 잘 봐. 이 내용이 요 문제로 가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온 애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잘 보세요. 내가 본인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다음 여기에 이 개론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론서가 매지가이처럼 보여요. 잘 볼까요? 이렇게 보인다고. 이거 나왔잖아. 이 부분 나왔잖아. 이거 다시 나오겠네? 이거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겠네? 중요하니까 택 붙이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뭐다? 한마디 읽은 거예요. 내가 개론서를 읽을 수 있는 내공과 능력이 길러서 기출 문제를 풀거나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능력을 좀 기른 상태에서 얘를 읽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초수생들입니다. 작년 시험을 한번 봤다. 선생님이랑 피 터지게 했다. 아깝게 떨어졌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읽으셔야지. 더 바쁜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저랑 작년에 죽도록 했다. 후반기 문제 다 꺼내셔야 되는 거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내가 짜오라고 숙제를 내준단 말이지. 그때 안 읽으시면 읽을 시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수생과 재수생은 학습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에서 자 정리를 해서 뭘 하셔야 하느냐라고 현대문법에서 보시면 이론 2절, 중세절, 이론 2절. 이론과 문제가 같이 간다고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기출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 원들을 기출로 집합시키면서 이으세요. 되셨어요? 이론과 문제가 모두 기출로 총 집합한다라고. 이 세트를 이해하셔야 한다고. 이 기출 문제가 눈을 감고도 싹 지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이론이라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론서들이 정리되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합격생인데 나 개론서 하나도 안 봤는데? 나 동의생 교재밖에 안 봤는데?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읽었다고. 여기다 개론서는 태그를 붙이면서 갈 거라고. 그죠? 그럼 다음 뭘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이 요소 정리라고 하는 쓰세요. 요소 정리라고 하는 곳에 총 집결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소 정리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론 총정리가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도 빼지 않고 옮겨 적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상위 인지를 발휘해서 한 장을 읽었으면 한 두세 단어로 총정리하라고. 그래서 나만 딱 그 단어를 보면 여기 음소 변별 기준만 적으면 관련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음소 변별 기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야 돼. 아니? 그건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 그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이 순서적 목차에 여기다 정리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옮기면 공부는 쉽지. 근데 생각하고 상위인지로 옮기고 압축해서 적는다는 소리는 자기가 생각하고 상위인지해서 중요한 걸 재구성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 문법 영역, 전국어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10분 좀 쉬시고 15분 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2시 10분부터 다시 조금 더 설명하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